여러분, 지난 30년 인터넷 시대를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이디어는 많은데 코딩을 못하니까 이걸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 수가 없다. 돈 들여서 개발자를 고용하든가 아니면 아쉬운 소리나 하면서 살아야 되고. 근데 그 장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시작되면서 복잡한 코딩은 AI가 대신하고 사람은 아이디어와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로 그 중심이 이동이 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개발자가 아니어도 AI와 함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시대의 시작입니다. 물론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AI에게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 법, 그걸 아는 사람이 앞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속하는 리플렉션, 즉 AI가 스스로 개선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코딩을 잘 아는 분들뿐만 아니라 개발 지식은 없지만 AI 앱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도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리플렉션 개념, 이거 아주 쉽습니다. 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어느 것에 기고한 AI 시대 관련 글의 제목이 The Analog Revolution in a Digital World 입니다. AI는 애널로그적인 감성으로 접근해야 된다. 기존의 0과 1의 단순한 사고 구조를 가진 이 디지털 감성으로 접근하면 제한적이다 라는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AI는 인간의 사고 과정을 흉내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AI를 다루는 것도 디지털 기계를 다루는 것보다 인간을 다루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익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쉴 수밖에 없죠.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으시죠? 어떤 일을 할 때 잘 생각해서 차근차근 진행해라. 이게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인 Chain of Thought, COT입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실천하면서 해라. 이게 바로 Reasoning plus Acting, 즉 React 개념입니다. 오늘 배울 이 리플렉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집안 어른 중 어떤 분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나요? 가끔 네가 한 일을 돌아보면서 다시 심기일전해서 다음 일을 진행해라. 그렇다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을 사용하신 겁니다. 리플렉션, 이것은 한국어로 뭐라고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반성이라고도 하고 반영이라고도 하고 성찰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뭐 반추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헷갈리니까 저는 그냥 리플렉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리플렉션을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코딩에 접목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랭그래프 튜토리얼스의 Agent Architectures 아래에 있는 이 Reflection and Critique 부분입니다. 여기에 베이직 리플렉션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튜토리얼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소스코드를 저의 콜랩 페이지에 옮겼고요. 여기에 한국어로도 번역을 해놨고 그리고 소스코드를 직접 실행하면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했으니까 저의 이 콜랩 페이지를 참조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콜랩 페이지의 링크는 이 비디오의 디스크립션 란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LM 에이전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리플렉션이란 이 LLM에게 자신이 이전에 수행한 단계들을 되돌아보게 해서 자신이 선택한 행동의 퀄리티를 평가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리플렉션의 결과는 이후 단계에서 replanning, search, evaluation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것을 잘 나타내는데요. 처음에 유저가 어떤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만들어내겠죠. AI가 만들어낸 답을 가지고 다시 리플렉션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네가 다시 한번 살펴봐라 라고 명령을 하면 AI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죠. 이 부분은 잘 됐다,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요. 그리고 recommendation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AI의 평가 결과와 처음 이니셜 리스판스를 같이 다시 AI에게 보내면 그것을 토대로 개선된 답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이 과정이 바로 리플렉션 과정입니다. 이것을 한 번 사이클을 돌리고 대답을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2번, 3번, 5번 이렇게 돌리면서 좀 더 나은 답변을 얻기 위한 멀티플 리플렉션 루프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저에게 답변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 할 작업은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는 건데요. 여기 좀 못 보던 애가 나오죠. Fireworks라고 나오는데 이 Fireworks AI는 오픈 AI와 마찬가지로 AI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Perplexity에게 물었더니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네요. 이 Fireworks AI와 오픈 AI의 차이점은 이 Fireworks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LLM도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DeepSeek, Llama, QN 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픈 AI는 이 GPT 시리즈 자체 모델만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속도가 Fireworks AI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다양한 오픈소스 LLM과 자체 모델을 API로 제공을 하고요. 멀티모달 작업을 지원을 하고 빠른 추론 속도와 낮은 지연, 데이터 프라이버시 앤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 같은 유연한 옵션을 제공을 하고요. 이렇게 필요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사용할 도구들의 API 키를 세팅을 해야 되겠죠. Heavily API 키와 Fireworks AI API 키를 세팅을 합니다. 관련된 API 키가 없으면 해당 웹사이트를 가서 가입을 한 후 API 키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API 키를 제공을 했다면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저는 랭스미스를 사용하기 위한 API 키도 세팅하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로그를 분석하기 위해서 랭스미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랭체인 API 키를 넣고요. 랭체인 프로젝트 네임을 넣습니다. Basic Reflection 2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리 공부하면서 Basic Reflection이라는 이름은 사용을 했거든요. 조금 있다가 소스코드를 돌릴 때 이곳에 Basic Reflection 2라는 네임이 새로 생기고 그 안에 이제부터 우리가 진행하는 작업들의 로그가 표시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Generate 단계죠. 유저가 어떤 리퀘스트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는 겁니다. 이 소스코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역할을 부여하는 단계입니다. AI에게 너는 에세이 도움이다 라는 역할을 부여를 했죠. 그리고 5전락짜리 에세이를 만들어라. 엑셀런트한 에세이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저의 요구에 대해 베스트 에세이, 가능한 최고의 에세이를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했고요. 만약에 유저가 어떤 비평을 제공을 하면 그 이전에 만들었던 에세이를 다시 리플렉션을 해서 더 나은 버전으로 만들어서 리스폰스를 해라. 이렇게 AI에게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부여를 했죠. 이것을 챗 프롬프트 템플릿 형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실제 대화 내용은 이 variable name이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LLM을 세팅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챗 Fireworks라는 Fireworks AI를 사용하겠다고 지정을 했고요. 거기에서 모델은 이 모델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큰을 넉넉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글 기준으로 만자 이상 처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파이프라인으로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했죠. 프롬프트와 LLM을 연결을 했습니다. 이건 랭체인의 러너블 체이닝 문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런 식으로 연결만 해주면 나중에 generate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별도의 고민 없이 이 두 가지를 랭체인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처리를 할 때 generate.invoke이나 generate.stream 같은 함수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 되면 AI에게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밑에 부분에서 실제로 AI에게 질문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린 왕자가 현대 어린이에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 에세이를 작성하세요.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해봤으니까 콘텐츠를 다른 걸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볼 텐데요. AI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역할이 어떻게 분담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에세이를 작성해주세요. 에세이는 한국어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을 바꿨습니다. 이것을 실행하면 랭스미스의 로그가 생길 겁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에세이를 작성을 해주죠. 그래서 에세이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랭스미스 페이지를 리프레시하면 여기에 로그가 완성이 됐죠. 로그 이름은 아직 랭그래프를 컴파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runnable sequ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먼저 소스 코드를 보시면 일단 리퀘스트를 휴먼 메시지로 정의를 하죠. 베이스 메시지는 기본적인 메시지이고요. 어디에든지 적용이 될 수 있는 메시지이고 휴먼 메시지는 인간의 질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AI 메시지라고 세팅이 되어 있다면 AI가 보내오는 답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퀘스트에는 휴먼 메시지인 질문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면 AI에게 질문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처음에 AI에게 너의 역할을 그리고 임무를 지정을 해줬고요. 어떤 AI를 사용할지 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리퀘스트를 세팅을 했죠. 이후에 이 generate 변수를 사용해서 스트림을 하든가 invoke를 하든가 두 줄 중에 하나로 실행을 하면 되죠. invoke는 한 번에 모든 답을 받아오는 것이고 stream은 답변이 길 경우 그 부분을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이 답변이 표시될 때 한 번에 다 표시되지 않고 한 줄 한 줄 라이트를 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스트림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스트림의 장점은 AI가 에세이를 작성하는 중간중간에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청크의 개념은 한 번에 제공하는 답변의 양입니다. 만약에 이 한 줄 단위로 AI가 스트리밍을 한다면 이 한 줄이 하나의 청크가 되는 거죠. 각 청크별로 답변을 순차적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AI가
만들어낸 에세이인데요. 전부 다 구체적으로 읽어볼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는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인간은 창의적 사고와 공감, 사회적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된다. 이런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라고 에세이를 작성을 했네요. 저는 코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저의 질문이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 좀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generate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30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으로 그 논리를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결론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을 통한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AI에게 롤을 정할 때 5 paragraph로 작성을 해달라고 했죠. 거기에 정확하게 부합하게 5 paragraph로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코드는 요만큼입니다. 몇 줄 안 되죠. 랭체인과 파이어웍스 AI 모델과 랭그래프를 구성을 해서 아주 짧은 코드만으로 전문적인 한글 에세이를 AI에게 자동으로 작성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굳이 코딩 지식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죠. 그리고 이 부분도 바이브 코딩을 이용하면 AI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재미로 하는 바이브 코딩 라이브에서 AI에게 이 부분에 대한 코딩을 어떻게 시키는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니 AI에게 이 정도의 코딩을 쉽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라이브 방송 비디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제너레이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이후 단계에서는 리플렉션과 리라이팅 작업이 계속 반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 소스코드를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랭스미스를 통해서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챗 프롬프트 템플릿 부분을 보시면 일단 휴먼 메시지가 인풋으로 전달이 되죠. 그럼 이 휴먼 메시지를 받아서 미리 세팅이 된 시스템 메시지와 결합을 합니다. 시스템 메시지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죠. 너는 에세이 도우미고 5 패러그래프 에세이를 만들어라. 잘 만들어라. 유저가 비평하면 그걸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해라. 이런 식의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공받은 휴먼 메시지와 같이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음 단계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음 단계란 바로 AI에게 리퀘스트를 샌드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방금 보셨듯이 이 시스템 메시지와 휴먼 메시지가 같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AI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랭스미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 프로세스를 자세히 알 수가 있고요. 각 프로세스마다 걸린 시간 그리고 몇 개의 토큰이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메타데이터를 보면 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세세한 정보들을 모두 보실 수가 있어요. 디버깅을 하거나 이 프롬프트를 리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면서 그 인핸스먼트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하기에 아주 편리하도록 하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합니다. 다음은 리플렉션 단계죠. 이 단계에서는 AI에게 다른 롤을 부여를 합니다. 너는 에세이를 평가하는 선생님이야 라는 롤을 부여를 했죠. 제출된 에세이에 대해서 비평과 어떤 레코멘데이션을 해줘 라고 임무를 부여를 했고요. 레코멘데이션은 길이라든가 그 깊이라든가 스타일 등에 대한 레코멘데이션을 제공해줘 라고 역할과 임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 소스코드 형식은 그 이전과 동일하죠. 그래서 별도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롬프트 부분을 실행을 하고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리플렉션 리즈닝 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소스코드의 변경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몇 줄의 프롬프트를 변경함으로써 적용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프롬프트는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국말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어플리케이션에는 자연어로 코딩을 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코딩 지식이 없는 사람도 접근하기 쉽죠. 진입 장벽이 아주 낮아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코딩 지식이 아주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죠. 있으면 훨씬 좋죠. 왜냐하면 그 아래에 작성된 이런 소스 코드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보시면 메시지는 이것이 전달됩니다. 리퀘스트는 처음에 사용자의 질문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에세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는 AI 메시지였죠. 근데 여기서는 휴먼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AI에게 보내는 내용은 모두 휴먼 메시지로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AI 메시지인 이 에세이를 휴먼 메시지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야지 AI는 이 내용들이 모두 학생이 제출한 글로 인식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에세이에 대해서 이 선생님 AI가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length, depth, style, structure, language. 그 부분을 복사를 해서 한번 한국어로 볼까요? 이렇게 낙서한 부분들은 일단 지우고요.
그 답변을 보면은 이 에세이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이는 뭐 이런 부분을 더 생각을 하고, 심도는 뭐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자세하게 읽지는 않을게요. 스타일, 그리고 구조, 언어에 대해서 일단 recommendation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generate과 reflection까지 모두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와 recommendation까지 우리는 받았고요. 이것을 다시 입력으로 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generate 함수를 사용해서 에세이를 새로 만들면 됩니다. 새로운 함수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이 generate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generate은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것이죠. 여기서 LLM과 이 프롬프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프롬프트에는 너는 essay assistant이고 5 paragraph짜리 뭐 에세이를 작성해라, 잘 작성해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이 메시지만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이 request는 바로 우리가 했던 질문이고요. 그리고 AI가 답변한 것, 이것이 바로 에세이죠. 그 에세이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휴먼 메시지는 바로 이 전 단계에서 우리가 받은 리플렉션, 바로 선생님의 입장에서 평가를 한 것이죠. 이 모든 메시지를 포함해서 AI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럼 AI는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 맥락을 파악을 하고 이 리플렉션을 반영을 해서 이 에세이를 업데이트를 해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게 스트림과 인버크의 차이입니다. 스트림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답변을 하는 중간 단계에서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완료가 됐네요. 그 두 결과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이 처음에 나왔던 것이고 오른쪽이 두 번째 나왔던 것이죠. 비교를 하면 처음에 나왔던 것들 중에 18가지가 삭제가 됐고 한 10가지가 새로 포함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길이는 약간 짧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도 있으니까 이 결과를 보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 시스템 프롬프트를 바꿔주시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시스템 프롬프트를 바꾸던가 아까 리플렉션에서 사용했던 이 시스템 프롬프트를 바꿔가면서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해 가면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Traditional Software Development에서는 이런 소스 코드를 계속 바꿔가면서 수정을 했는데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은 프롬프트를 계속 수정하면서 바꿔가는 작업이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딩을 자세히 알지 않아도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자연어로 이 어플리케이션의 퀄리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코딩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AI가 시작되는 지금 단계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면 여러분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소스 코드를 계속 분석하도록 하죠. 그 전에 이 랭스미스의 로고를 보시면 처음에 generate 했을 때의 로고가 있고 그 다음에 reflection 했을 때의 로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작업을 repeat 하는 부분이죠. regenerate 하는 부분이죠. 거기에 관련된 로그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과 아웃풋의 정보의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필요하면 여러분도 랭스미스를 세팅해서 분석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저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래프를 정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랭그래프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건데요. 랭그래프에서는 그래프 기반의 프로그래밍 방식을 제공을 합니다. 이것은 AI 추론 구조를 좀 더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다른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는 툴들을 보면은 시퀀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의 문제점은 복잡한 흐름에서는 분기, 반복, 조건문 등이 얽히면 코드가 복잡해지고 유지보수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에이전트 시스템처럼 반복적이고 조건부 흐름이 많은 경우에는 코드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랭그래프처럼 그래프 기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각 작업을 노드로 정의를 하고 작업의 흐름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반복되는 작업을 코드가 아닌 그래프 로직 안에서 자동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 분기 이런 흐름에 강하고요. 스테이트를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전에 생성된 메시지 상태를 저장하고 흐름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전 히스토리 중에 어떤 부분을 변경시켜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타임 트래블 기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인간의 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 휴먼 인 더 룹 같은 기능도 쉽게 제공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플로우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이해하고 디버깅하기가 쉽고요. 모듈화를 이루고 상태 추적이나 중단 복구 이런 작업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랭그래프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처리를 하는지 이 소스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이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하죠. 그래프를 적용하는 주요 패키지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스테이트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것은 랭그래프에서 그래프를 만들기 위한 그런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이고요. 스타트와 엔드가 있고요. 이건 그래프 흐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그런 노드이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세이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과정에서 메시지 상태, 즉 스테이트를 기억해주는 체크 포인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add 메시지가 있는데요. 랭그래프에서 이 메시지를 누적해서 전달하도록 하는 메시지 집계 기능이죠. 처음에 이 state 클래스에서는 전체 그래프에서 다룰 이 데이터의 형태를 정의를 합니다. 리스트 형식으로 관리를 할 거고 계속 메시지가 추가되는 add 메시지수를 이용을 할 겁니다. 덮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전 메시지 마지막에 계속 새로운 메시지가 추가되는 형식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것을 선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은 generate node를 선언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전에 생성했던 generate chain을 가지고 와서 메시지에 대해서 invoke를 한다는 겁니다. 스테이트에 저장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는 계속 메시지들을 누적시킨다고 했죠. 누적된 메시지들이 전달이 될 겁니다. 바로 이 generate 노드가 AI가 SA를 작성하는 그런 노드이죠. 그 다음 노드는 reflection 노드예요. 이것은 이전 메시지 중에서 AI가 쓴 글은 휴먼 메시지로 바꾸고 사용자가 준 그 피드백은 AI 메시지로 바꿔서 AI 입장에서 그 메시지를 보게끔 구성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적된 메시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유저의 리퀘스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관리된 메시지를 이전에 정의한 이 reflect 체인을 사용해서 invoke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럼 그 invoke를 한 후에 받은 메시지를 이 콘텐츠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state의 메시지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드를 정의를 할 때 항상 스테이트를 입력을 받습니다. 이 노드에서는 AI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AI로부터 새롭게 받은 리스판스를 항상 그 스테이트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작업을 처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노드고요. 여기에서는 이 두 개의 노드가 있네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 그래프를 초기화하고요. 이 스테이트 그래프를 초기화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 형식은 이 스테이트 클래스에서 정의한 형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더의 스테이트 그래프에 우리가 작성했던 노드들을 추가를 하는 거죠. generate 노드와 reflect 노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들은 점을 찍는 거라고 했죠. generate 노드와 reflect 노드가 있는데요. 점을 찍었으면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add edge가 선을 그어주는 건데 스타트 노드에서는 항상 generate 노드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reflect 노드이고요.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는 should continue라는 함수가 보입니다. 이것은 메시지가 6개 이상인 경우에는 종료를 하라는 겁니다. 즉 request, SA feedback, SA feedback, SA feedback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건데요. SA feedback이 3번 나오게 되면은 이 메시지가 6이 되겠죠. 즉 이 과정을 총 3번 반복하라고 정해준 게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add conditional edge가 들어가고요. 이것은 generate 단계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should continue를 할 것인지 end로 갈 것인지 그것이 정해지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 작업이 계속 반복이 되고 이게 3번 반복이 되면 end로 가라 라는 것이 여기서 코딩이 된 겁니다. 그래서 reflect는 항상 generate로 가게 되죠. generate에서 분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reflect를 가고 즉 메시지가 6개 이하인 경우에는 reflect를 가서 새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6번이 넘으면 그 다음에 end를 가게끔 코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모리 세이버를 넣어서 과정에서 처리되는 모든 메시지를 저장해 두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빌더를 컴파일 할 때 이 컴파일 안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이 과정에서 처리되는 모든 메시지들이 자동으로 관리가 되게 됩니다. 이러면은 그래프를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원래 튜토리얼에는 없는데 제가 이 부분을 따로 입력을 했어요. 그려진 그림을 보면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 비슷하죠. 스타트에서는 generate로 항상 가고 그것은 여기에서 선언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generate에서는 분기를 하게 되는 거죠. reflect로 갈 수도 있고 end로 갈 수도 있습니다. end로 가는 조건은 이 과정이 3번 반복이 됐을 때 end로 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기서 정의가 된 것입니다. generate에서는 이 should continue를 적용받아서 어떤 경우에는 reflect로 가고 3번 이상 반복되면 end로 간다. 그러니까 정의가 된 것이고요. reflect에서
여기에서는 항상 generate로 간다라고 되어 있죠. 이 reflect에서는 항상 generate로 간다. 이렇게 정의된 그래프를 컴파일을 했죠. 컴파일하는 단계에서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메시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메모리 세이브를 추가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그래프를 사용만 하면 됩니다. 유저가 어떤 질문을 하면 이 과정이 3번 반복된 후에 유저에게 그 결과가 전달이 될 겁니다. 즉 3번의 리플렉션과 재작성이 있은 후에 나온 에세이가 최종 결과물이 될 거라는 거죠. 다른 부분은 이 그래프를 실행하는 과정이에요. 이 그래프 A 스트림으로 명령을 주고 질문을 던지면 이 리플렉션을 3번 반복해서 나온 최종 에세이를 유저에게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랭 그래프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스테이트를 추적하기 위해서 스레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컨피그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 스테이트의 1번 스레드에 저장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점 스트림을 진행을 했으니까 이 과정이 3번 반복돼서 나온 에세이가 최종 결과물이 될 거고요. 여기서 질문은 아까 했던 질문에 조금 추가를 했는데요. 바로 어플리케이션의 코딩 및 구현 단계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역할이 어떻게 분담되어야 하는지 에세이를 작성해 주세요 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generate과 reflect를 지금 3번 반복이 될 겁니다. 처음 generate 됐고요. 그 다음 reflect 됐습니다. 그럼 이 reflect 된 것과 generate 됐을 때 에세이를 다시 보내서 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반복이 됐습니다. 세 번째 generate에 들어갔고요. 세 번째 reflection까지 완료가 됐어요. 예, 이제 모든 부분이 끝나네요. 에세이를 작성하고 reflection을 하고 하는 과정을 3번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에세이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아마 모든 과정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과정들을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랭스미스를 이용하면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랭 그래프를 사용해서 실행한 로그들이 여기에 있죠. 이것을 화면을 크게 해서 한번 볼게요. 예, 처음에 러너블인 경우에는 각각의 generate과 reflection을 실행을 시킨 것을 말하고요. 예, 여기서 보면 generate과 generate과 reflect 그리고 generate, reflect 이렇게 3번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에 generate 한 값이 여기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입력값과 출력값은 어떻게 제공이 됐고 작성이 됐는지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reflect 단계에는 굳이 한국어로 해달라는 말이 없으니까 영어로 진행을 했네요. 유저가 보지 않는 부분이니까 뭐 이렇게 진행이 돼도 되죠. 그리고 generate 단계에서는 한국어로 표시를 해달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했기 때문에 예, 아웃풋은 한국어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은 최종 에세이이죠. 이것이 유저에게 전달되는 부분인데 유저에게 전달되는 최종 에세이는 이런 식으로 3번의 리플렉션과 재작성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작성된 에세이가 유저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 최종 메시지에서 유저가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표시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스테이트에는 이 그래프에서 이 config, 스레드 1에 해당되는 스테이트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스레드 2, 스레드 3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config에는 thread 1이 할당되어 있고 여기서는 thread 1에 해당되는 그런 스테이트 정보들만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 messages의 value 부분만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 이 메시지 부분에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value에 해당되는 것만 출력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죠.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시되도록 만든 겁니다. 보시면 처음에 human message는 request죠. 내가 처음에 요청을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AI 메시지는 이 요청에 따라서 AI가 작성한 에세이입니다. 그 다음엔 AI가 만든 것이긴 하지만 AI가 전달할 때는 이거 휴먼 메시지처럼 처리를 했기 때문에 휴먼 메시지라고 표현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평가를 바탕으로 에세이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다시 평가가 가고 다시 AI가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평가가 가고 AI가 업데이트를 하죠. 3번의 리플렉션이 진행이 된 다음에 최종 에세이가 마련이 된 겁니다. 처음에 설계한 대로 이 리플렉션 과정이 3번 반복되면서 에세이를 점점 더 퀄리티를 높이고 최종 답변을 유저에게 전달하는 이 설계대로 소스 코딩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배운 리플렉션은 AI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일종의 자기 성찰 메커니즘을 구현한 겁니다. 이것은 아주 베이직 리플렉션을 소스코드로 구현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단순히 자기 출력만을 바탕으로 반추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툴의 observation 결과나 외부 피드백을 더할수록 훨씬 강력한 리플렉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이제 더 이상 전공자나 프로그래머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코딩 지식이 없어도 뛰어들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아진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건 곧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지금 이 시점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AI를 이해하는 방식에 익숙해지는 사람만이 다가오는 기회 속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개념들을 공부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이 새로운 AI 시대의 변화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